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도 대선 토론을 거부하며 연일 침대 축구 대선을 이어가고 있는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 왜 이토록 피하기만 하는 걸까요? 공식 토론 말고는 토론을 하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토론 제안을 중범죄가 확정된 후보의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중범죄자로 지칭하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청장 출신이 이제는 법도 모릅니다. 수사도 기소도 안 된 사람에게 범죄자로 낙인 찍는 짓도 모자라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망언을 시전했는데요. 역시나 무대뽀입니다. 그 토론 이슈가 최근에 지금 세게 불거지고 있지요. 어제 후보께서 그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후보 공약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데 토론이 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할지 여부, 거부하는지 여부나 공약과 정책, 말바꿈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평가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 치러졌던 숱한 대선에서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서 TV 토론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알 권리랄지 후보 선택권을 침해한다라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거는 사건이 배당돼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한다는 것은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혐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검찰의 또는 이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2월 중순에 있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법정 토론 이외에는 토론에 응할 계획이나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그 비리와 이런 것을 감추기, 정책 매일매일 그것도 바뀌는 정책으로 물타기하기 위한 그런 식의 그 태도에는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과거의 그 전례에 따라 가지고 과거의 그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 이렇게 됐을 때 과거 전례에 따라서 합당한 정도 수준의 토론은 그건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 후보는 28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마치 국힘당 경선처럼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 과연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국가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수도 없이 토론할 입장이 되어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후보는 중범죄가 확정적인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걸 마치 미래 비전 얘기하는 것처럼 물타기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를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함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토론 제안을 완강히 거부한 건데요. 기가 막힙니다. 윤 후보는 이어 2월 중순 법정 선거 기간에 정해진 법정 토론 이외에는 토론에 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과거 전례에 따라 과거 양자 대결이나 삼자 대결이 됐을 때 합당한 수준의 토론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는데요. 관훈 토론을 보는 내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나 하는 황당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 윤 후보께서는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후보 개인적으로는 부인의 사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는 이 국민이 아닌 남편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성,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건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그 김건희 씨 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그 남편과 부인 사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캐 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당 차원에서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당 차원이나 아니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하실, 때로는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실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 없는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났었다는 얘기만 전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합니다. 아내 김 씨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윤 후보는 아내 입장에서 충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대국민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뭐가 해명이 된 걸까요? 진정성도,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 영상 편지를 쓴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요. 부부 금술만 좋아졌나요? 그러면서 과거 결혼 전에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과거 일이고 아내 일이다가 아니라 현재 부부고, 부부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 한다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하고 맞지 않다고 부연했는데요. 김 씨가 남은 선거 기간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했는데 유세 과정에서 함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온전히 제 정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다른 후보의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제가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 차원에서나 외부 검증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고 인사청문회 때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물귀신 작전으로 대응했는데요. 이게 그 사례와 같다는 건가요? 이런 물타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후보님, 그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지켜보는 저희들도 사실 좀 아슬아슬한데요. 아무리 젊다고 해도 제일 야당 대표인데 당 내부에서 철딱서니가 없다, 이런 좀 민망한 말까지 나오고, 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좀 이 대표를 사면 초과로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이 대표가 그 선대위뿐 아니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끝으로 그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 문제 좀 여쭤보겠는데,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핵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정치를 할 때는 비선이네 뭐 문고리네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대위의 모든 직책에서 자진사퇴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대선 결과가 향후 본인의 정치 입지, 성취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제3자적 논평가, 평론가가 되면 곤란하다고 말한 것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서로 쓴소리도 하고 건의할 얘기와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명확하게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 논란에 대해선 실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제가 윤핵관을 지목해달라고 했다. 한 분을 지목했는데 그분은 벌써 제 곁을 떠난 지 한참 된 분이라며 제 개인 입장은 윤핵관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된 경선 캠프에서 떠난 장제원 의원을 지칭한 거죠. 윤 후보는 비선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건 정부 수립 이래 본 적이 없다며, 그리고 또 만약에 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 우리 선대위의 모든 사람들이 핵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역대 이런 정치 개그맨의 등장은 안철수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뭐 상황이 유동적이고 또 변수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으신지요? 글쎄 뭐 제가 공직자로서 탄핵 소추가 되고 또 기존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넘어온 사건을 그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그 부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몇 가지의 그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뭐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을 때에도 뭐 수사팀이 저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오면은 저는 하여튼 조속하게 처리를 하고 무리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제가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사명권을 이걸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했을 때에는 국가 우리 미래의 그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특별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씨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명박 씨 사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애잔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미 윤 후보를 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응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박 씨에 대해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박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찾아가는 것이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박 씨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는데요. 이명박 씨의 사면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선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의견을 물어오면 조속히 처리하고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다고 느닷없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종일관 자기 방어와 변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일 실언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특히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윤 후보님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일단 이게 후보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참모진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 제 잘못이죠. 이거를 예. 제 진심과는 다른 실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취중 진담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실수가 반복되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 실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윤 후보님의 반복된 이 실언이 윤 후보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공직 세계나 이런 또 학문의 세계와 달라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면은 늘 그것이 왜곡되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좀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은 또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제가 또 정치적인 그 책임을 질 거는 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1.11 망언, 일련의 실언 논란 보도에 대해 언론이 맥락을 끊어먹고 보도해서 억울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목맨 소리로 다 그런데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말해놓고 실수라는 거죠. 실수가 잦으면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의 실체인 거죠.